아무튼 우리 안규백 장관이 그 약간 그 육군사관학교 간신배들 국방 공무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간신배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허수아비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안규백이 은근히 잘 모른다. 안규백 장관이 은근히 잘 몰라가지고 지금 잘 뒤에서 조종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안규백 장관 와가지고 막 할 거 알았는데 계엄도 그냥 우야우야 넘어갔죠.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영관장교급 뭐 누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계엄에 대해서도 애매합니다. 삼여단장은 인원들 이끌고 성관이 갔다니까. 근데 규백이 형이 깔깔깔 웃고 있잖아. 규백이 형이 특전사 가가지고 이 짤 유명한 짤이잖아. 이거 짤. 이 짤 봐봐. 아니 여기 그 성관이 끌고 간 지간인데 군인들 성관이 끌고 간,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성관이는 선 넘은 거 아니야? 성관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우리 군인들이랑 계엄이랑. 성관이 끌고 갔다는 거는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간다는 건데, 물론 삼려단장도 시켜서 갔겠지만 계엄과 결을 나뉘고 뭐 계엄에 뭐 불응한 사람들한테 포상 주고 계엄 잘못한 사람은 해야 된다며. 근데 규백이 형 지금 뒤에 이거 보면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내가. 어딨어 이거거든. 아무튼 조금 아리송하다. 규백이 형이 좀 애매합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규백이 형의 행동이. 아무튼 규백이 형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야기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하고 비겁한 자다. 합창의장. 자, 이거 보겠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징병제 포기해야 돼요. 뭐 공급체계 당직 근무비 인상 인상. 저도 14년 군복을 입었지만 8번 이사했어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이젠 사람에게 군인에게 투자할 때요. 자, 여기서부터 프로도 봅시다. 안 돼요. 제대자가 전역 지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간부들. 그렇죠? 네. 보니까 5년간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네. 이 방사청에서 뭐 17조 원 가량의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잖아요, 1년에. 이 군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지금 이 국방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잠깐, 규백이 형 지금 모르는 눈치예요. 같은 편인데. 야, 승찬아 갑자기 너 왜 그러냐? 승찬아 잠깐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같은 편인데 왜 그러냐? 이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다며요. 장비에 대한 돌려막기가 아니라 군인에 대한 돌려막기. 제대자가 전역 지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간부들. 그렇죠? 네. 보니까 5년간 국방부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이미 전반기에 25년 전반기에 지난해 전역자를 초과했어요. 지난해 부사관이 1898명 전역을 했는데 한 해 동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11명이 전역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훈련할 때 인근 중대에서 포수, 조종수를 빌려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지는 3년 됐어요. 옆에 부대에 사람 빌려오는 건 3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 전차 자주포의 가동률이 60%도 안 돼요. 이 이야기도 제가 한 2, 3년 전부터 했어요. 무기 사면 뭐 합니까? 그잖아요. 무기 사면 뭐를 합니까? 그냥 부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가동률이 그렇게 떨어져요. 해군 구축함 부사관 보직률은 지난해 75.5%밖에 안 됐어요. 무기 사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폴란드에 팔았잖아요. 무기 우리 산 다음에 폴란드에 먼저 보내줬습니다. 폴란드에서 지금 국뽕 올라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K2가 들어왔다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랑 대통령이 막 국군의 날처럼 막 사열하면서 지금 국뽕 차는 영상 만들죠. 지금 폴란드가 사갔습니다. 우리 거. 우리가 급하게 줬어요. 우리 거 어차피 안 쓰니까, 어차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먼저 주고, 우리 거 뭐 새 거 받는 개념으로 K9이랑 뭐 전차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률, 부사관 선발률은 23년에 55.1%, 24년에 51%밖에 안 돼요. 허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게요. 아니, 나중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차관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공무원 봉급과 군인의 봉급을 맞추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 20%, 30%가 공무원보다 많아요. 여기 공무원들 앉아 계시죠? 한 번 보직을 받으면 거기서 퇴직을 해요. 군인들은 산으로, 들로, 도시로 할 것 없이, 저도 14년 군복을 입었지만 8번 이사했어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이젠 사람에게, 군인에게 투자할 때요. 진짜 전반적으로 이 봉급체계, 당직 근무비 인상, 인상, 이거 임시 방편적인 거 가지고 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이 아니라, 민주시민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징병제 포기해야 돼요. 모병제로 가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게 필요하다. 이제는 용역 연구를 통해서라도 오고 싶은 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생활의 안전이고 생활의 안정을 주는 거고요.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행복 지수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군복 입은 분들은 너무 불쌍해요. 전부 기준은 공무원 기준이야. 승찬이 형이 얘기했던 거를 김성호가 5년째 이야기. 승찬이 형이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한 4년 정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문재인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부터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부승찬 의원이 또 저런 소리를 하네요. 이거요. 진짜 대대적으로 10원, 20원, 100원을 들어서라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재부 있잖아요. 뭐 인사하는데 안 올려줬을 때 기재부를 한 달간 전반. 아니, 국방이 그 보좌관들 제 영상을 본다고 알고 있어요. 국방이 보좌관들 제 영상을 봅니다. 왜냐면은 국방위에서 장관, 국회의원들이 자료 받는 거는
한번 그 필터링이 거쳐진 거고 마지막에 보낼 때 지휘관들이 가라로 보낸단 말이에요. 가려서 숨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캡틴 김상우 방송은 날 것이란 말이에요. 막 하사 중사 소위 중위들이 제보하는 날 것이 날라오기 때문에 막 현역 상사들이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그 우리 현역 그런 막 국방위에 근무하고 있는 보좌관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합니다. 근데 참고해가지고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에 이야기를 하면 국방부에서는 또 가라를 치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좋은 자료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는 의원이 어디다? 유영원 의원실이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유영원 의원실이 국민의힘이고 뭐 여러분 내란의 힘이니 뭐 연명하더라도 어떠한 정치적으로 의도해서 휘둘리지 않고 군인의 처우 개선이나 복지 관련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주장한 사람은 유영원 의원실밖에 없어요. 유영원 의원실 보좌관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고 아무튼 유영원 의원은 제가 리스펙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이거는. 유영원 의원은 계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고 계엄과 선을 그었고 딱 진짜 국방위에서 본인이 할 말 본인이 딱 한 번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연임할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임할 생각했으면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말들 했겠지. 윤어게인 외치고 계속 했겠지. 지금 그 당대표 된 거 봐봐. 미쳐버렸잖아. 근데 오직 그냥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군인 처우 개선이나 군인 전투력 개선 우리 군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는 분이 유영원 의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런 분들만 우리가 국방위에 있는 다음에 우리 군대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만 국방위에 있었다면. 그런데 지금 국방위에 있는 의원들 보면은 한기호 그 다음에 임종득 그 다음에 누구야 아줌마 그 갑질 아줌마 항공장교 골프장 갑질이랑 육아휴직 갑질 아무튼 그 아줌마 그 다음에 시니어 아미를 주장했던 우리 일종이 형 성일종이 형 그리고 뭐 학군단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학군단만 나오면은 뭐 공무원 뭐 공짜로 되게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법 발의했던 일종이 형 학군단 가로태씨가 그 시킨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병주형 본인 후배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보안 규정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본인 유튜브 나온다고 싱글벙글하면서 장군 후배들 부대다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의 모든 것 김병주입니다. 제가 오늘 특전사령관을 모셨는데요. 박수! 하면서 병주형도 수준이 떨어지죠. 최소한 내가 만약에 김병주의 의원이었으면 후배가 그러면 야 내 채널 나오지 말고 내 채널 나오면 너가 민주당으로 왜곡될 수 있다. 너가 하는 주장이 마치 좌파라는 식 마치 뭐 민주당 김병주한테 포섭된 것처럼 의도가 될 수 있으니 너는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라. 그게 더 맞다. 네 말 무슨 뜻인지 알겠고 네가 얘기하는 거 알겠으니까 내가 기자들 모아줄 테니까 기자회견을 차라리 해라. 내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건 너한테 옳지 않다. 군인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병주형은 그게 아니죠. 야 이게 얼마나 개꿀입니까? 개꿀이잖아요. 개꿀이죠. 내 유튜브 채널 나와주면 얼마나 나있습니까?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하고 김병주가 한 건 했다면서 민주당 지지 엄청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장군 출신이라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후배를 위할 줄도 모르고 진짜 후배를 위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승찬이 형이 옛날에 거친 언행으로 몸 하나만 깡패 그냥 이랬는데 오늘은 좀 올바른 소리 하시고 있고요. 또 규백이 형은 또 그나마 제가 좀 믿었는데 아무튼 규백이 형이 장관인데 아무튼 지금 개판이다. 미애 누나도 원래는 군대 관심도 없는데 자기 아들 군대 잘 보내놓고 전화 한 통 했다가 또 뒤집어 씌웠죠. 그럴 때는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아들 군대 가서 신경 좀 써봤습니다라고 하면 끝났을 일인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긴 했죠. 애초에 보좌관이 전화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국방위가 좋아질 리가 없죠. 기호형은 꼰대고요. 네, 장관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대통령실의 그 국방비서관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비서관 또 육사 출신 보내겠지. 그 국방차관 육사 출신인데 이러면서 뭐 육사를 없애니 뭐니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육사를 없애니 뭐니 그딴 소리 할 거면 차라리 국방부 차관은 학군 출신이나 아니면은 학사 출신 시키든가 아니면 부사관 출신 시키든가 주임원사 출신. 하사관 충원율 문제는 하사만 충원율 70%대고 나머지 중사 상사는 거의 90% 후반 97, 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백이 형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규백이 형이 지금 내가 볼 때 눈이 졸린 것 같은데 어제 한잔 한 것 같은데 어제 상승 레스텔에서 한잔 했나 7군 단장이랑 UFS 때문에 이게 진짜로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는 우리 국방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는 우리의 처우 개선이나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첫 번째 부사관을 하사관이라고 했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하사관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역사가 2004년인가 그래요. 원래 부사관도 계급장이 여기 가슴에 있었습니다. 병사들처럼 목에 계급장이 없었어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우위가 장교 우위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부사관들이 병사와 동등한 존재였어요. 부사관들은 판초 우위 입었고 일부 뭐 주임원사나 일부 행정보호관이나 장교 우위를 따로 가져가서 입었지 원래 우위도 장교 우위였어요. 그게 이제 간부 우위로 바뀐 게 부사관들의 이제 처우도 올라오고 부사관들도 간부와 장교와 이 격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장교 우위가 간부 이름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이게 2001년도쯤에 이제 하사관 학교가 이제 부사관 학교로 바뀌고 하사관이라는 뜻이 뭔가 낮게 부르는 것 같아서 이게 버금 부자를 써서 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계급은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사관들도 이제 간부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아무튼 그랬는데 규백이 형이 지금 20년 전의 이야기를 25년 전의 이야기를 하사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얼마나 나 진짜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국방위에서 10몇 년을 근무하셨으면 하사관이라는 단어는 너무 뒤처지는 단어란 말이에요. 너무 뒤처지는 소리예요. 이거는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뭐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구로공단? 지금 구로공단의 발전 상태가 요즘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구로공단이 뭐야? 그 가리봉동역에 가보면요. 그 가산 디지털 단지잖아요. 가디역이잖아.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를 구로공단이라고 하면은 요즘 애들은 야 구로공단이 어디야? 구로공단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틀딱이죠? 2호선 구로공단. 원래는 구로공단입니다. 구로공단역이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너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는 거고 요즘에 국민학교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요즘 국민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너 뭐 친일이야? 너 친일이에요? 극우 친일입니까? 국민학교에서 지금 국민사관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식민사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거는 좀 너무 교육부 장관이 국민학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딱 비유가 맞네요. 교육부 장관이 요즘 국민학생들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무슨 국민학생이 뭔 소리야? 초등학교 아니야? 뭐. 초등학생.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일단 규백이 형이 여기서 실언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민간 출신이에요. 역시 미필은 안 돼 라는 프레임을 또 한 번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과 유해적인 정책, 북한 GOP, DMZ 넘어왔는데도 우리가 경고서격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친북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친하기 위해서 숨기고 가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재명 종북 빨갱이론에 이어진다. 이재명이 뭐가 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라는 그 어른들의 프레임에 젊은 애들도 진짠가 그런가?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진짜네 숨기네 얘기 안 하네? 라는 식으로 자꾸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진짜로 윤어게인이 진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거야. 윤석열이 옳았다 라는 식의 논리가 나중에 된다니까 그렇게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엄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이었다면 다음 바톤 토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행태를 가면 나중에 윤어게인이 옳았다,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지금 봐봐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못 이끌어냈잖아요.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한다니까요. 전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그것이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이제 내년도 예산이 하사관 발언은 정말 한참 이게 민간 국방부 장관 미필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방위는 미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시대적 뒤쳐졌던 단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곧 발표가 됩니다만은 미력 하나마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년에 변화가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장담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처우 개선 좋아질 거 생각하지 마세요. 처우 개선이 좋아질 거였으면 내년에 당직급여비 반드시 올라갈 거고 현재 2만 원에서 4만 원 장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지금 내가 볼 때는 안규백 씨 몸이 안 좋은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눈빛이? 눈가리가? 거의 90% 후반. 아니 부사관이 90% 후반이라면 전형률이 뭐가 문제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생각을 해봐요. 방금 구승찬 의원이
전역률이 얼마고 사람이 부족해 사람을 빌려오고 60% 뿌리고 막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라고 했으면 안규백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맞습니다. 지금 현역이 부족합니다. 간부들의 충원률이 부족하고 있는 사람 전역을 많이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편제가 줄어서 편제율에 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육아휴직도 있고 직보반도 있고 그것도까지 편제까지 잡아버리니까 보직이 좀 높게 나오면 실제로 그들까지 빼버리면 아마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고 도움 많이 주셔서 우리 군인들 처우 개선 바꿔서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육아휴직이나 직보반 가면서 편제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답 아니야?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의 저 눈빛은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린 캠프예요. 지금 이거 그린 캠프예요. 만약에 현역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지금 야 너 어제 뭐 했냐 바로 나오고 지휘관이 야 너 어제 뭐 했어? VTC 야 일대 대장 예 눈 똑바로 했다. 너 어제 뭐 했어? 저 어제 그 상승 레스텔에서 한 잔. 야 너 이 새끼 이거 진짜 뭐라는 거야? 지금 밥 먹고 똥 싼 소리가 야 편제가 90%가 맞아? 예 그게 야 인사과장 몇 퍼센트야? 90%가 아니라 19%라고? 나 잘못 들었나? 뭐라고? 그니까 90%가 아니라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90명이 있다고? 내가 잘못 들었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당직 근무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개소리야 개소리인 거죠? 지금 눈가리가 이거 보통이 아닌데 지금 7, 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근거가 뭔데 규백이 형 큰일 나. 형 무슨 소리 하는 거 지금. 야, 뒤에 있는 참모들 뭐하냐 니네 지금. 달려 나와야지. 장관님 뭔 개소리입니까 해야지. 니네 우리 몰래 또 편제 줄였어? 편제 줄인 거 아니야? 말이 돼? 야 지금 현역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몇 명을 하고 지금 또 앞으로 인터뷰가 있단 말이에요? 단 한 명도 편제율이 완벽하다 지금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편제가 97%라고? 중상사가? 내가 볼 때 200명 중에 97, 8명이라는 거 아니야? 충원 규백이라고? 아니 장관님 이게 제가 볼 때 장관님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의심해봐야죠. 만약에 내 부하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야 진짜야? 야 내가 지금 유튜브에 보고 보좌관들하고 보고 본인이 국방에서 근무했잖아요. 국방에서 근무했잖아.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건 다른데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게 하는데 이게 진짜야? 말이 안 되는데? 진짜라고? 근거가 뭐야? 말이 안 되는데 98%? 의심해봐야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가 처우 개선을 왜 해 그러면? 97, 8%가 있는데 처우 개선을 왜 해? 지금 모든 공직이 다 지금 미달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다 그만두잖아. 그럼 뭐하러 처우 개선을 하냐? 그렇게 사람이 빵빵한데? 그러면 왜 간부도 하나도 안 힘들겠네? 자 지금 장관이 어느 간신배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관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장관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어디 눈가를 저렇게 뜨고 있어. 한 나라의 국방을 지휘하는 사람은요 목소리에도 결기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되고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장관님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지 노쇠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곧 발표가 됩니다만은 미력 하나마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규백이 형이 또 좀 안타까운 소리를 하고 이거 말하는 건가요? 국민 장관님이 되셔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네.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하사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총기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지금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 북한 공비가 와서 죽이고 갔다 이렇게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그래 저 가짜뉴스 야 하사가 죽었는데 무슨 좀비가 죽이었다. 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요즘 군대에 요즘 애들 이따 물고 있겠어? 벌써 난리 났지? 이거는 제가 확인하니까 내일쯤 아마 사실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얘기하고서 알게 됐습니다. 확성기도 조금 전에 임종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철거했다. 그러고서 2대 추가 설치한 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MDL 북의 월경 사격도 수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엔사에서는 3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문제가 이렇게 하다 있어.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문민정권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이거는 직접 글을 쓴 우리 지역민들의 글입니다. 화천은 늘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땅입니다. 전방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믿고 사실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를 줍니다. 북한은 거짓말을 멈추고 현 정부는 쉬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화천을 비롯한 최전방 군민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묻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국민을 속이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직접 우리 군민이 쓴 글을 제가 읽은 겁니다.
지역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서 출범하고 나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도판으로서 이제 쭉 설명했었는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들은 비밀입니다. 비밀이 저렇게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비밀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저렇게까지 상세하게 비밀이 나갑니까? 그래서 누가 저렇게 내보내고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나간 자료는 아니까 국방부 장관님 소관하고 있는 곳에서 나갔죠. 어느 부대가 됐든 누가 개인이 됐든 장관님이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파악을 제가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저희 국방부 본부에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 본부만 책임지십니까? 군정 군령권의 주의권을 가지고 계신 장관님께서 국방부 본부만 책임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제가 당관 재임 중에 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전에 아니 그러면 저렇게 계실 때도 저런 내용들이 유사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가셔서 벌써 장관님 가신 지 벌써 얼마 됐어요? 진상 파악을 해봐야죠. 저렇게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군의 기강이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파악해봐야 되죠. 인가 보지 한 무너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장관님이 이번에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관련된 자들을 찾아서 신상 필고를 하겠다 하니까 이것도 제가 직접 제보를 받은 겁니다. 소령 중령들이 우리는 명에 따라서 한 것이지 명령이 없는데 우리가 움직였냐? 명령을 수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군을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한 게 장관님 발의하셨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권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헌법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명령자에게 있지 수명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씩 물어보고 해야지. 제가 이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일괄 답변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래 규백이 형 정상이 아니야. 질문 하나씩 해라 하나씩. 기호 형도 헛소리 많이 하잖아. 당직근무비 올려준다며. 도시락 안 싼다며. 싸준다더라 안 준다더라. 기호 형 당직근무비도 씨발 그 뭐야 뭐? 방군 유튜버가 헛소리 한다고? 야이 씨발놈아 내가 그때 표 올린 게 정답이었잖아. 이 기호 형 씨. 당직근무비 뭐 올린다고 막 연병하더니만 씨. 아무튼 조금 더 답변하시죠. 그 정도는 소화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박선원 의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한 것까지 다 몰아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현재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 특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포함해서 전부 다 현역 군인들을 때려잡겠다면 누가 군대생활 합니까? 그럼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장 임기가 원래 얼마입니까? 2년이죠. 2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호 형은 왜 사단장 또 기호 형은 소통하는 게 육사 장군들만 소통하나 봐. 저번에도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장군 숫자가 줄어서 처우개선이 현역들이 전역한다고 개소리 했잖아. 현역들이 전역하는 이유가 장군 숫자가 줄어서라고. 뭔 개소리야. 기호 형 근데 이번에도 또 장군 보직을 또 이야기합니다. 제일 장기간 근무한 사단장이 몇 개월 했습니까? 2년 3개월 4개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년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보다는 이 계엄과 내란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가셔서 계엄과 내란이 없었으면 이 인사를 하려면 하여튼 내란 핑계 대지 마시고요. 계엄 핑계 대지 마시고 아니죠. 그것은 저 장관님 가신 지 벌써 얼마 됐어요? 한달 됐습니까? 오늘 한 달입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죠. 지금 전방에 사단장들이 28개월, 33개월 이런 사단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하면 어때 형? 사단장 뭐 길게 하면 안 돼? 아니 나라가 지금 꼬라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 후배들이 계엄해가지고 지금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 됐는데 뭐 어쩌라고. 그럼 전방에서 지금 전방 GOP랑 거기서 퇴근도부터 4년째 짱 박혀가지고 GOP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사들은 그런 사람들 생각을 안 한다니까. 우리 기호 형은 좀 그래. 내가 봐도 철원이나 그 포병에서 포대기 하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퇴근도 못하고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몇 주씩 대기하고 그런 부사관들에 대한 고민은 해봤어? 사단장의 임기 끝나면 딴 데 가면 그만이지. 기껏해야 뭐 2, 3년밖에 안 하는데 현장에서 몇 년째 퇴근도 못하고 GOP나 그 포대에서 방공 진지에서 올라가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는 4, 5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부사관들 생각은 해봤냐고. 기호 형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기호 형은 육사만 자기 후배야. 장군만 후배고. 그러니까 장군 도시락 안 싸지. 당직근무비도 안 받으니까. 기호 형은 좀 내가 봐도 저 형이 저번에는 또 옳은 소리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방위가 이게 다 썩어가 늙었어요. 국방위가 저런 인간들만 이제 모여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우리 군에서 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꾸 들춰내고 사진도 띄워주고 장관님 이것 좀 보세요. 지금 간부들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군인들이 군가가찬 경연대회를 몇 년째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력들이 지금 체력이 안 돼가지고 진급 심사할 때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럼 병사들이 체력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소에서부터 걸음마부터 할 수 있도록 체력 단련 교관들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훈련소에서 단순히 바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훈련소 기간을 일주일, 2주일 늘리더라도 충분하게 워밍업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너무 날이 더워서 지금 훈련을 못하고 있어. 이럴 때는 우리가 훈련병을 차라리 안 뽑고 다른 훈련병 때 기간을 좀 늘려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혹속에는 훈련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얘기하고 발전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 정치권에 휘둘려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 자기 후배들 장군 후배들 이야기나 하고 있고 환장할 일이에요. 빨리 안 하니까 이게 결국은 본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이게 군 부대 자체에도 사실은 군기가 이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야, 사단장 오래 했다고 군기가 이완되면 사단장 그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사단장이 오래 한다고 군기가 이완되는 게 말이 돼? 그게 아니야. 사단장이 빨리 군단장 진급하고 싶고 투스타가 빨리 쓰리스타 진급하고 싶나 보지. 사단장 다음은 쓰리스타가 아니면 정책부서 가는 거니까. 뭔 개 쌉소리야. 이게 무슨 망언이야 씨발 진짜. 어? 이게 무슨 망언이냐고. 기호형 할튼 소리 하고 있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마이크가 안 꺼집니다. 제 마이크는 꺼지지만 7분 이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MDL 전상에서 그 월선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근데 월선이 10m 정도 이남 쪽으로 우리 쪽으로 월선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 그 당시 그 국경선 작업을 하고 있던 북측 인원들은 30명이고 월선을 한 인원은 7명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30명이 아니고 7명이 10m 앞으로 월선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예전 같으면 경고 사격도 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애매모호하고 5m, 10m 구간이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총으로 경고 6번 방송에 기관총으로 10발을 쏘았던 것이고요. 월선은 7명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야 6번 경고방송했으면 경고사격을 하는 게 맞지. 뭔 소리 하는 거 규백이 형. 경고사격을 먼저 한 게 아니잖아. 경고방송을 먼저 했잖아. 그 경고사격을 했으면 옛날에는 안 쐈는데 왜 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부하들이 잘 대응했고 그 인원들 넘어왔고 잘 대응했고 다 그 체증이 남아있고 근데 뭐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핑계를 대던가 해야 되는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무슨 옛날 같으면 안 쐈대. 다시 들어볼까? 구간이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총으로 그 국경선 작업을 하고 있던 북측 인원들은 30명이고 월선을 한 인원은 7명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30명이 아니고 7명이 10m 앞으로 월선을 했고 예전 같으면 경고 사격도 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경고사격도 안 했을 것 같다는 게 왜 본인이 북을 대변하세요? 넘어왔으면 경고 방송을 했잖아. 6번이나 경고 방송했다며. 6번이나 경고 방송을 했다며. 그럼 우리는 대응을 했다. 우리는 절차상에 6번이나 경고 방송을 했고 경고 사격을 했고 직접 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옛날 같았으면 안 했을 거다라는 게 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 도대체? 그 구간이 애매모호하고 5m, 10m 구간이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는 안 쏴도 됨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 규백이 형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규백이 형은 군인들 편 들어줘야 돼. 우리 부하들 대응 잘했고 우리 합참에서도 보고 잘했고 절차대로 했다. 이런 인원들한테 우리가 포상해야 돼요. 사실은 계엄을 거부한 인원들이 아니라 요번에 걸어서 넘어온 탈북자 잘 대응한 팀, 현장에 있던 팀, 지휘관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고사격하고 현장에 지휘했던 소대장, 중대장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포상을 해야 돼요. 잘했다고. 너가 잘한 거라고. 대응 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뭐 계엄을 거부한 사람한테 포상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계엄을 거부한 사람들한테 포상하면 나중에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기관총 10발을 쏘았던 것이고요. 월선은 7명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런 작업했던 인원들은 북측 인원 총 30명입니다. 월선 했다며. 근데 경고사격하면 왜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내란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셨는데 이건 신상 필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형 중령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자. 지난 5.16 군사혁명, 군사정변, 12.12, 5.18, 12.3 이 일련의 과정선상에서 한 번도 이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되 응징과 필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도 주고 과한 사람은 벌도 주고. 근데 영감급들이 어느 정도 깊이 개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근데 왜 성광이 같은 3여단장이랑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었냐고. 다른 건 몰라도 장군이잖아. 3여단장 너무 내가 괴롭히나 지금? 구사단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원술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문민 이것도 장관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고. 기호형 예결위가 뭔데? 그거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지켜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한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경계근무 중 술을 마시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나갔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 부분은 조금 취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항명죄라는 부분들을 간부들 대상으로 법무장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마치 그러한 행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곡해해서 해석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시죠? 잘못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부분들은 법무장교 전문성 있는 아니 법무장교에서 차관님 그렇게 남 핑계 대면 안 되고 그럴 겁니다. 차관님도 군생활 얼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중대장이 가혹행위하지 말라 했는데 가혹행위했다. 이게 정당한 명령에 해당돼요, 안 돼요? 가혹행위하지 말라는 건 정당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규제하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혹행위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잘못됐냐고요? 그런 부분과 교육과 지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이게 항명한 게 이게 항명죄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만 항명죄는 안 되지만 지시 불이행 물론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여지를 남겨놨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기호형이 잘 지적한 거죠. 과도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법의 잣대로 전부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생활 해오시면서 실제로 매번 말할 때마다 또 지시할 때마다 법을 찾아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언론에 나와서 군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오산 그 기지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왔었죠. 이게 절차가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산 기지는 한미 공동 작전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CRC가 한국군만 쓰는 겁니까? 미군과 함께 쓰는 겁니다. 연합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군의 협조를 얻었습니까? 그때 당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한미 연합 작전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지만 수수의 그 행정 장소에 관련- 들어가려면 바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출입 절차는 소파에 진행이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저 오산 기지 들어갈 때 경계근무 누가 해요? 한국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입구부터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연합으로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군에서 간부들이 얼마나 떠나는가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다른 국무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간부들이 희망 전역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기호영이 한 거 알잖아. 이거 다 유용원 의원실 산 거잖아. 희망전역 2,800명. 야 이거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 딱 2001년부터 김상호가 얘기했네. 문재인 정권 말기 때부터. 맞지? 내가 했던 거. 딱 내가 그때부터 했는데 기호영 안 그랬다며. 기호영 뭐 아니라며. 싸준다며 안 준다며. 도시락 안 싼다며. 당직근무비 어차피 올린다며. 기호영 말로만 맨날. 기호영도 똑같아. 기호영 여당일 때 뭐 했어 그러면? 윤석열 때. 여당일 때 뭐 했어? 유용원 한교 의원 몇 년째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기호형도 뭐 거의 공범이야 공범 사실은. 왜냐면은 기호형은 국방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나보다 더 오랫동안 봤을 텐데 아니 기껏해야 대윗딸이 나온 유튜버가 몇 년 전부터 이 앞으로의 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나오면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 했대? 기호형은 그러면? 그 월급 받아가지고 나랏돈 받아가지고 난 유튜브한테 달러 받았는데 이거는 보통 있었던 숫자가 아니에요. 2021년도에 1,351명에서 2,869명으로 들었어요. 이제 군은 가운데 허리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부사관, 중사, 상사, 유관장교, 소령 연관장교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철원 같은 양구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수없이 찾아봅니다. 근데 잘 못하겠다고 타요. 자, 다 떠난 다음에 군은 누가 이제 지킵니까? 군은 누가 지켜요? 다음, 제가 왜 이걸 내놨느냐? 이건 무슨 소리야? 기호형 장관님이 97% 8%라는데 중상사. 부터 기재부 장관님까지 다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육아휴직 군인이 5,160명입니다. 작년에 최대 5,554명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육아휴직을 가는 인원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공무원들은 주죠. 대체 인력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육아휴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역 전이에요. 전역 전 그걸 뭔가 누리려고 저 육아휴직 가는 경우도 거의 한 70%입니다. 그건 다 주죠. 군인은 대체 인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잠깐 안 주잖아요. 지금 부수 이제 군대 말로는 부수병력이라고 하는데 교육부수병력과 행정부수인데 행정부수에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부수에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참모 중에 2가 지금 내가 육아휴직자로 가는 거예요. 가면 1이 하든 3가 하든 어느 참모가 임무를 대행합니다. 대행하면 그 대행 비용을 20만 원 줍니다. 월. 둘이 나누면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2배를 하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군인 보고 열정페이만 가지고서 군대 생활하라. 됩니까? 왜 군인들은 대체 인력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번 정부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앞에 정부에도 문재인 정부에도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에도 얘기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이러니 군대 남아 있습니까? 1년에 5,000명 이상이 대체 인력 없이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안 채워집니까? 형 왜 안 채우냐 얘기한다면 형 채울 수 있겠어요? 육아휴직 하는 직장이 철원이고 홍천이고 막 강원도면 어떻게 채울 건데요? 보관이 있어요? 그러면 형도 이거 문제가 뭐냐면 캠프화를 빨리 얘기해야 돼요. 화천군에 하나로 모으던가 장군들을 개편해가지고 슬림화해서 만들던가 단순하게 채울 거야 말 거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단순하게 아니 맞잖아. 지방인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을 채울 건데 대체 인력을 어떻게 채울 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캠프화를 해서 이거 최소한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뭐 GOP나 해양 같은 경우는 파견직으로 보낸다고 치고 뭐 강원도 화천이나 춘천에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는 인력도 수급하기 편할 거고 그리고 거기는 주변에 뭐 도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써도 되는 거고 아니 누가 화천까지 가서도 대체 인력 할래? 육아휴직 했다고? 그것도 계약직으로? 갈 사람 있어요? 뭐 천원까지 갈 사람 있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구조적을 먼저 바꿔야 돼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군인들이 그럼 육아휴직을 왜 하는가? 진짜 저 사람들이 애보로 육아휴직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애보 걸려고 육아휴직 하는 게 아니라 전역하려고 육아휴직 내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돈 지원금 받고 나중에 직보반까지 가려고 그런 테크트를 타는 거지. 저 사람들이 진짜 육아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거는 결국 전역률이라면 그럼 왜 전역하느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전역하는가에도 따지고 보면 지역적인 특색, 돈도 안 되고 처우 개선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합적인 걸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군대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장군 숫자도 줄이고 슬림화하고 특전사도 여단장이 많은 게 아니라 특전사령부 뭐 특전 뭐 3개 여단 4개 여단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전투단을 만들어서
훈련장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간부들도 다 같이 좋은 아파트 살게 하고 높은 아파트 짓고 병사들도 단순하게 병영생활관의 개념이 아니라 미군의 개념으로 배력 개념으로 해서 10층 15층까지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서 2인 1실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진짜 미군을 모티브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대체 인력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외주를 주고 군무원을 쓰고 경계 근무도 군무원들이 하고 출입도 군무원이 해요. 카투사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미래 발전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지금 언발이 오줌 누기로 왜 안 해요? 사람은 왜 대책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돈만. 근데 그렇게 청구한적인 이야기를 내다보셔야 되는데 딱 본인의 남은 생애 주기만 생각하시면 어떡해.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도 바라보셔야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호형은요. 내가 볼 땐 딱 본인의 생애 주기. 본인이 눈 감는 날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때까지는 저렇게 해도 돼요. 본인이 눈 감는 날 한 10년? 20년까지는 저렇게 해도 돼. 어떻게든 굴러는 가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들이 우리 딸도 군대 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가는 군대는 지금의 모습이다? 이게 20년 흘러간다? 그냥 언발의 노중 누기가 아니라 그냥 밑 빠진 독이 아니에요. 밑이 없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물을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고이길 바래요? 땅에 여러분들 버틀에 물 뜬 다음에 땅에 물 버려보세요. 그 물이 고이길 바래요? 그 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계급별로 보십시오. 소령, 대위, 상사, 중사 바로 중간 허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거. 가장 힘든 일을 합니다. 소령 때 가장 군대 사람들 힘든 때입니다. 그 육아휴직을 왜 가는가를 따져야 돼. 육아휴직을 왜? 육아휴직을 갑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왜? why? 이유를 본질을 이야기해야죠. 그때 육아휴직을 가는 거예요. 그럼 육아휴직 하면 내가 감으로써 동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가는 사람도 항상 뒤가 캥기는 거예요. 대신할 사람도 없어요. 그 옆에 사람이 대신해줘야 돼요. 근데 전부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의 인력이 지금 허리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예만 드는 겁니다. 저거 하나만. 딴 것까지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듭니다. 총리님 저거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저 오랫동안 말씀해 주신 문제인데 대체인력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도가 안 나간 거 아닙니까? 대체인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또 문민 출신 안민석 장관 저랑 함께 하면서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 인력을 잡아야 됩니다. 왜 부수 인력을 잡아야 되는가? 군인은 밖에서 놀고 있는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군인이 있으면 와서 이 자리에 대신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군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 인력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 사고를 하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군인은 다른 시스템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느냐? 행안부가 반대하고 인사혁신처가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노력 안 했냐? 하죠. 하지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 이게 중요한 게 놀지 않는 군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줄여야 돼요. 조직을 개편해야 돼요, 형. 자꾸 사람 늘릴 게 아니라 합칠까 없앨 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군가가창경인데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리고 업무 다 경감시키고 그런 쓸데없는 일부터 털어줘야 돼요. 우리 기호 형. 우리가 군인 스스로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기재부나 행안부 핑계만 된다? 아니, 우리 줄여야 돼요. 규모 줄여야 돼. 사람이 없다니까. 들어올 애들이 없다니까요. 장군 숫자 줄여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만 해도 저는 오늘 이 예결위원회 와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5천 명 이상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개 사단의 간부가 얼마냐. 약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5천 명이 넘잖아요. 5,500명 되잖아요. 3개 사단 간부가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됩니까? 상비 3개 사단의 간부가 다 없는 공석이다. 이렇게 놓고 군인들에게 근무 잘해라. 4개월 낸다고 올라갑니까? 근데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생각해야 돼요, 형. 왜 없을까? 다음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병사들 위주로 주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생활관의 통상 8명 내지 10명 쓰는 걸 4명 생활관으로 바꿉니다. 간부는 어떻게 가느냐? 간부는 지금 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독신 숙소에 2명씩 들어가 있는데 간부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탈의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잠잘 때 복장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인 1실로 가는 것을 방침을 정했어요. 1인 1실로 언제 가느냐? 지금 기존에 2인 1실도 부족해요. 이거는 속도를 내라. 이걸 속도를 안 내면 군인들에게 봉급만 가지고 근무하라고 할 수가 없다. 수당만 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해 줘라.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아들이 2야. 근데 둘을 한 방에다 키워보십시오. 성장하면서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성인입니다. 한 방에 2씩 들어가라. 방을 하나씩 달라는 거죠.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예요. 이러니 간부들이 군에 남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아휴직,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간부들이 떠나는데 간부들 아직도 2인 1실 쓰는 데가 많아? 많아? 2인 1실 쓰는 데가? 대부분 1인 1실 쓰질 않아? 나도 군 생활하면서 다 1인 1실 썼는데? 물론 2인 1실 쓰는 경우 15평짜리 아파트 살 때 거실 하나랑 방 하나씩 두고 썼거든요? 지금도 2인 1실이 더 많아요? 아직도 2인 1실이 더 많아? 아니 그러니까 2인 1실이 방 하나를 두개 쓰는 게 아니잖아. 거실 있고 15평짜리 사는 거 아니야? 원룸이 아니라? 원룸에 2인 1실이에요? 아니면은 15평짜리는 원래 2인 1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15평짜리 쓸 수는 없잖아. 방 하나인데 2인 1실이다. 그럼 문제가 있지. 방 2개짜리면 2인 1실이 문제 없어요. 방 하나에 2명, 거실에 공통 거실 있고. 아니,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3인 1실이 그러니까 방이 3개 아니에요? 원룸 2인 1실이 있냐고. 그래 15평, 16평 2인 1실은 문제가 안 되지 그거는. 원래 원룸이 7평이니까 곱하기 2잖아. 여기 유지가 돼요. 지금 연도별로도 다음 중동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통계인데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주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했냐? 군의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요. 그냥 보수를 하지. 보수 비용이지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됐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형, 이 문제가 뭐냐면 캠프화 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또 짓고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멀리 봐야 된다고 형님. 단순하게 그냥 집 없잖아요, 집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엄마리 오줌 누기라니까. 자꾸 똥차에다가 엔진 갈아봤자 똥차예요. 형님, 차를 새로 사야 돼. 그 사람이 많으면 카니발을 사야 된다고. 모닝 하나 사고 뭐 그 SF3 샀다고 7명은 실을 수가 없어. 그건 효율이 떨어져. 카니발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단순하게 집 고쳐주세요, 집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 그림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캠프와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타운화를 할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봐야지, 예산 투자해서 빨리 하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작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국방 개혁을 가면서 사단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작게 5015 개념으로 해서 작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캠프화랑 타운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지방 소멸이랑 같이 해서 지방 소멸화도 하나의 큰 이슈잖아요. 그렇게 멀리 보고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렇고 군의 간부들이 왜 이렇게 자꾸 떠나느냐? 아무리 진단해도 답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불편한데 차관님 어떡하시겠어요?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정부 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 결산하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육아휴직 문제하고 간부 숙소에 대한 것은 파격적으로 좀 예산을 태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국방부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국방 이게 일시할 때 소요라든지 또 다른 아니 우리 복잡하게 저렇게 하면은 돈만 쓴다니까. 기호 형, 엄마리 오줌 누지 말라니까. 회방론네 또 씨. 대답하시라니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예, 국방부 상의를 해가지고 국방부 달라고 할 겁니까? 안 달라고 할 겁니까?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니 군이 망하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기재부에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 못해요? 그 말도 못해요? 근데 장군 출신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 말도 못해요? 요구하겠습니다. 눈치 보면서 장군 됐어요? 똑바로 하세요 좀. 지금 야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형도 잘하셨네. 뭐 물론 욕하지 맙시다. 잘했어요. 잘하셨고. 근데 기호 형 좀 멀리 보고 비전을 보고 좀 우리 군이 제대로 바뀔 수 있게끔 좀 20-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호 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해봤는데 우리 군이 어떻게 바뀔지. 일단은 안규백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너무 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군을 모르시는 것 같고, 캠프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곧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고요. 제가 평택기지 갔다 왔거든요. 그 자료를 다 받았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놨는데 제가 좀 생각이 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캠프화에 대해서도 제가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료를 받고 공부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 알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미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그분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미군 기지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제 이게 군대구나. 물론 세계 최강 미군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미래 지향하는 것을 미군을 바라보고 해야겠죠. 후진국을 바라보고 변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 군 정책은 제가 한 4-5년 전부터 냈어요. 그냥 제가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고, 아니 진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직 근무 밥값 있잖아. 그거 식수인은 포함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야? 야, 그 병사들 주말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잘못된 거야? 병사들 주말에 외출 외박 풀어주면 안 돼?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데 좀 우리가 좀 안타깝습니다. 바뀔 게 너무 많은데.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